개인 레슨이 아닌 방과 후 특활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방과 후 특활반. 무대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빛의 중심에 서는 이에게 무대는 언제나 축복만은 아니다. 음악가 임형주에게 무대는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공간이었다. 최근 방송된 저희 어머니도 곧 칠순을 바라보고 계신데 저희가 보낸 시간보다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그의 고백은 화려한 커리어 이면에 숨겨진 10년의 싸움을 조용히 드러냈다. 그 싸움의 이름은 무대 공포증, 그리고 이 병에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늘 전해주셨던 이태석 신부님께서 속해 있는 살레시오 수도회 무대 공포증은 단순한 긴장이나 떨림과는 결이 다르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숨이 막히고 심장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뛰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증상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심리적 전성 매진 24시간 만에 티켓 오픈. 피켓팅 해야 되네. 외상, 압박감, 완벽주의적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약물이나 치료로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증상을 관리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질환에 가깝다. 임형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차례 기립박수를 받아온 성악가이자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해온 그는 누구보다 무대에 익숙한 사람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그가 무대 뒤에서 감당해온 시간은 대중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늘 긴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심리적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최악의 상황을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문제는 이 병에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상사업단을 했었습니다. S로 시작하는 대기죠? 네, 맞습니다. S전자. 병원에서 돌아온 답은 차갑고 단순했다. 완치는 어렵고 스스로 조절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 말은 곧 임형주가 평생 무대에 설 때마다 같은 공포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무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이 사실은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았다. 특히 어머니에게 아들의 고통은 차마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해 보이던 아들이 사실은 무대 앞에서 매번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는 진실은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방송 촬영 현장에서는 그 감정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제작진마저 촬영을 잠시 멈출 정도로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임형주가 선택한 길은 도피가 아니라 공존이었다. 그는 추모곡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무대 공포증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다. 공연 전날부터 컨디션을 극도로 관리하고 무대 직전에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반복했다. 이는 두려움을 지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 덕분에 그는 관객 앞에서 여전히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다. 관객은 그가 겪는 공포를 알지 못한 채 감동적인 노래에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존재했다. 임형주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매번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이번 고백은 단지 한 예술가의 개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화려한 조명과 치열한 경연의 열기가 가득하던 무대 뒤 조용한 대기실 한편에서 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이번 무대 보면서 또 노래방에서 어떻게 현역가왕 3준결승 녹화 현장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긴박한 순간이 발생했다. 화린 국민 MC 신동엽과 출연자 빈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진짜 마지막 기회야. 예서가 있었다. 이날 신동엽은 준결승 녹화에 앞서 이미방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참가자의 침착하고도 똑똑한 판단이 모두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사건의 중심에는 현역가왕 3회 진행을 맡고 있는 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휴식 없이 이어진 스케줄은 결국 그의 몸에 한계를 가져왔다. 녹화 중간 휴식 시간, 신동이 극심한 피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장시간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마친 뒤 곧바로 현역가왕 3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 공간을 지나던 빈예서가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평소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성격으로 알려진 빈예서는 신동엽의 상태가 단순한 피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신동엽은 대기실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고자 했으나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일부 스태프들도 즉각적인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 우연히 진과 구급 인력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신동엽은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사를 받았다. 빈예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근처 스태프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체 없이 응급 대응을 요청했다. 빠른 판단 덕분에 의료 방송 관계자들과 현장 스태프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보다 모두의 입을 모아 언급한 것은 빈예서의 침착함과 판단력이었다. 어린 나이에 의료진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는 소견을 내렸고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넘어 인간적인 이야기와 진정성이 교차하는 무대다. 그 무대 위에서 빈예서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인성, 책임감,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도 불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가장 필요한 행동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현장에 있던 이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다. 현역가왕 3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알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의 선택은 더욱 빛났다. 방송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도한 스케줄과 과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됐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준결승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무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조명됐다. 빈예서의 행동은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기에는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책임지는 MC와 제작진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난 사례였다. 동시에 현장에서 서로를 살피고 지켜주는 동료의식의 중요성 역시